자, 이제 마지막 단원인 이제 소음 진동 방지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뭐 수질, 대기, 폐기물 이쪽은 우리가 좀 익숙해요. 근데 이 소음 진동에 관한 부분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물리량이나 그런 계산식이나 이런 것들이 대기나 소음, 폐기물이나 뭐 이런 부분은 서로 연동이 많이 됩니다. 단적인 예로 스토크의 법칙 같은 경우도 침강 입자의 침강에 관한 공식인데 대기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수질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심지어 폐기물에서도 활용이 돼요. 공식 하나로 여기저기서 그 동시에 활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음 진동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공부를 좀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하지만 정확하게 기초를 닦아 놓으면 네, 문제 푸는 데는 뭐 크게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생소한 것이지 공부만 해놓으면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이제 숙지를 반드시 해주시고 공부를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소음 진동의 기초, 소음과 진동. 소음은 말 그대로 원하지 않는 소리, 진동은 원하지 않는 흔들림이에요. 그래서 소음은 우리가 이제 가청 주파수 범위를 이제 20에서 2만 헤르츠라고 하고 소음이라고 하면 그 소음을 표시하는 단위가 있어요. 데시벨이라는. 보통 이제 거주지 기준으로 네, 70dB를 넘어서면 우리가 소음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진동은 이제 원하지 않는 흔들림인데 보통 소음과 진동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소리의 범위와 최소 진동치의 기준, 요런 게 시험에 좀 나옵니다. 네. 가청 주파수. 이게 어, 지금 이제 1-1번 같은 경우 위에 이제 제시를 제가 안 해드렸는데 네, 그냥 문제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최소음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최소 진동치 데시벨은 네, 55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래서 이 진동치나 또는 소리나 이 단위에 대한 그런 개념도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공용으로 사용을 하긴 하지만 다양한 측정 방법이 있다, 다양한 표시 방법이 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진동 관련 용어, 네, 주기, 한 주기, 두 주기, 이제 그 소리가 이렇게 사인, 코사인 같은 이런 곡선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사이클이 네, 여기까지입니다. 완성될 때까지의 이 시간, 네, 그것을 이제 주기라고 하고 주파수는 1초 동안 이 사이클이 몇 번 이제 진행이 되는가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를 그림으로 같이 제가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그림을 제가 그림을 안 넣네요. 그림이 옛날에 제가 넣었던 것 같은데. 네. 그림을 제가 좀 거지 같지만 한번 그려보면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되는데 필요한 시간, 이걸 우리가 이제 주기라고 말하고 1초 동안 요 사이클이 몇 번이
반복되느냐, 그것을 이제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폭은 요 신호의 높이를 이야기를 하고요. 파장이라고 하면 그 한 주기, 요 한 주기, 한 주기 동안 요 파가 얼마나 진행을 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파장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긴 좀 어려운데. 핵심 이론 02 소리 진동 관련 용어. 주기, 주파수, 진폭, 파장, 음선, 음파, 파동, 파면, 공명, 회절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 암기를 해주세요. 네, 너무하죠. 너무 한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다 암기를 해주시고 제가 굳이 이거를 이제 요런 이제 곡선으로 된 게 이게 사인 곡선이죠. 네. 0에서 시작해서 0으로 수렴하는. 그래서 이 소리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일정한 그런 그 사이클로서 소리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요 하나의 시작과 끝까지 됐을 때 그 필요한 시간, 이것을 우리가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그리고 주파수는 1초 동안 요 사이클이 몇 번 반복이 되느냐. 주파수가 뭐 20Hz, 뭐 2만 Hz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러면 헤르츠란 얘기가 1초 동안 요게 20번 반복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파냐 단파냐 이렇게 나뉘어요. 네. 이게 막 이렇게 돼 있거나 또는 이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뭐 나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이게 좀 동일 시간에 여러 번 반복되느냐 아니면 뭐 적게 반복이 되느냐를 우리가 주파수라는 단위로 표현해서 사용을 합니다. 진폭이라고 하면 이 신호의 높이겠죠. 한 신호가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요 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장은 그 한 주기,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되는데 필요한 시간, 그 주기 동안 그 파가 얼마큼 이동을 했는가, 그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음선은 음의 진행 방향으로 나타내는 선, 파면에 수직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음파는 그 매질 개개 입자가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의 앞뒤로 진행하는 종파. 그러니까 음파 여기서 음파는 사실 좀 약간 동떨어진 설명입니다. 이것도 제가 수정을 좀 할게요. 그냥 알아두세요. 뭐 종파다. 파동 매질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매질의 변형의 운동으로 이루어진 에너지의 전달을 이야기를 한다. 이런 그 주기에 따라서 이런 주파수의 이동으로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런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빛의 파동성, 빛의 입자성, 빛이 과연 입자인가 파동인가 아니면 두 가지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가 뭐 그런 얘기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입자로 어떤 물질을 딱딱딱딱 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뭐 사과를 친구한테 건넬 때는 이 사과를 그냥 이렇게 주잖아요. 그 입자잖아요. 근데 사과를 이런 그 주기 주파수 이런 흐름으로 어떤 물질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이렇게 파동에 의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어렵죠. 주로 에너지의 전달 형태가 이제 파동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고 소리나 열이나 열은 네, 좀 알아봐야겠네요. 아무튼 네. 그리고 이제 물리량을 전달을 할 때는 이제 파동이 아니라 이제 입자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저도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게 파면은 파동이 유상이 같은 그 점들을 연결한 면이라고 했는데 그 이제 파동이 이동을 할 때 그 같은 그 에너지량을 가지고 있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파면이 되는 거예요. 공명은 고유진동수와 같이 진동수의 외력이 주기적으로 전달되어 진폭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소리를 예로 제가 들어볼게요. 소리를 우리가 도, 미, 솔, 3도죠. 얘네를 합쳐서 도, 미, 솔 같이 하면 네, 공명이 됩니다. 공명이 돼서 소리가 조화가 되고 예, 화합이 되죠. 얘네들은 그 주기와 뭐 진폭이나 뭐 주파수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얘네가 근데 이렇게 같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점과 낮은 점이 같아서 높을 때는 같이 합쳐져서 이렇게 높게 되고 낮을 때는 같이 합쳐져서 이렇게 낮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 곡선은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소리가 한 곡선은 반대로 전달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이러면 공명이 될까요? 안 되죠. 요 점과 요 점이 상쇄돼서 네, 0으로 수렴을 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공명현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네, 회절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네, 파동이 좁은 틈을 통과할 때 그 뒤편까지 파가 전달되는 현상.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좁은 틈이 있고 네, 파동이 네,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파동은 그 이제 사이클 이런 네, 진폭 단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가 아무리 틈이 좁아도 나가기만 하면 이렇게 다 퍼져요. 네, 신기하죠? 그래서 이 조그만 구멍에다 대고 사람이 여기다 하고 소리쳐도 이쪽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회절에 의한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문제 보실게요. 1초 동안 사이클의 수를 말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네, 주파수. 파동이 진행될 때 장애물 뒤쪽으로 음이 전파되는 현상 아까 말씀드렸죠. 회절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지금 한 번만 표시했는데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2-3번 소음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얘는 뒤에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때 그냥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그냥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요. 2번이에요. 도로교통 소음 지수. 뭐 지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두 개의 진동체의 고유 진동수가 같을 때 공명이죠. 공명. 네. 답은 1번. 핵심 이론 3. 파동. 네. 파동은 물리량이 주기적으로 변하면서 그 변화가 공간을 통해 전파되는 것. 즉, 그 전파되는 방식이 이런 어떤 연속적인 흐름을 타고 이동을 하는 것을 네, 우리가 파동이라고 한다.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횡파, 종파. 그래서 이 그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과 서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수직이냐 수평이냐에 따라서
네, 네, 수평. 횡파와 종파로 나뉘고, 횡파, 종파의 대표적인 그런 예시를, 암기를 같이 해주셔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진파, S파, 지진파, P파, 같은 지진파인데도 그, 이제, 횡파와 종파로, 네, 지진이 쉽게 얘기해서 이런 에너지의 네, 전달로 지진이 일어나거나, 네, 이런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에너지의 전달로 일어나거나, 그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루, 파장, 진폭, 주기. 네, 이제 마루 같은 경우는 네, 파동의 예, 요 가장 높은 지점, 이걸 마루라고 하고, 네, 파장이라고 하면 마루 또는 마루 또는 골과 골, 낮은 곳과 낮은 곳, 즉 이렇게 두 개를 잘 그려볼게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라고 하고 여기가 마루입니다. 밑에 골이죠. 골. 골은 마루의 반대 가장 낮은 곳이에요. 골에서 골까지. 네, 한번 딱 이동했을 때 그걸 이제 파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진도계 중앙에서 마루 또는 골까지의 거리. 네, 요거를 진폭이라고 한다고 했죠. 네, 그리고 하나의 파장이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걸 주기라고 하고 표현 단위는 헤르츠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한번 넣었던 것 같은데 그림이 없어요. 아니면 제가 쓴 다른 책, 환경공학 개론? 거기에 그림을 넣은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수정하면서 그림을 반드시 넣겠습니다. 그림이 없으니까 헷갈리네요. 네. 3-1번 보시겠습니다. 파동의 종류 중 횡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횡파는 평행한 게 아니라 네, 수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죠. 그래서 각 횡파, 종파에 따른 그 파의 종류, 지진파, P파, 뭐 S파 이런 거 제가 암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꼭 그 내용을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종파에 해당하는 것은 종파는 이제 평행한 게 이제 종파죠. 평행, 네, 종. 그래서 이제 음파, 지진파의 P파 요 두 가지가 종파에 해당한다. 2번이고요. 파동의 특성을 설명하는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가장 높은 곳 마루, 가장 낮은 곳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골. 직각. 횡파. 마루와 마루, 골과 골의 답이 잘못된 것 같은데 맞죠? 죄송합니다. 마루와 마루, 골과 골 사이의 거리를 이제 파장이라고 하고 직각인 것을 이제 종파, 수평인 것을 횡파라고 한다. 답은 2번입니다. 헷갈렸어요. 귀의 구조. 이 부분은 시험지 잘 안 나와요. 근데 가끔 나와요. 제가 어떤 뭐 의학이나 간호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이 그림 참 네, 얘는 이제 각 역할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냥 암기를 하세요. 네, 기능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네, 각 역할이
음을 전달하거나 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 음파의 이동 통로다. 그리고 중이는 음을 전달하는 역할하고 고막은 이제 이소골에 진동을 받아서 이 소리를 전달해주는 역할. 그래서 그냥 외우시는 방법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더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그림을 넣은 거예요. 그림을 넣어서 그나마 이해를 좀 쉽게 할 수 있게. 시험 문제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또 이게 나와요. 핵심 예제 보시겠습니다. 1번, 사람의 귀는 기능상 외의, 중의, 내의로 구분될 수 있다. 내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설명은 다 맞고요. 요 음압의 그 증폭 배수가 20배보다는 좀 작다고 해요. 한 절반 정도? 10배에서 11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답은 2번이고요. 귀의 내부 조중, 외의와 중의 기압을 조정하는 기관. 답은 2번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부분을 그냥 암기하시는 거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어요.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이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셔서 이런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세요. 2. 소음진동 발생원과 전파. 핵심 이론 01. 음의 회절과 굴절. 음이 이제 크게 회절이나 굴절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회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물이 이렇게 있을 때 소리 자체가 파동형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여기를 통과했을 때 이렇게 멀리 퍼져서 소리가 뒤에 여러 면에도 다 들린다. 그런 현상이고요. 굴절은 이제 그 음이 이런 매질에서 이 그 타 매질을 통과를 할 때 이렇게 소리가 쉽게 얘기해서 구부러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빛도 굴절을 하죠. 네. 그래서 소리나 빛이나 이런 예를 들어 여기가 공기고 공기가 여기 있고 이게 유리고 네, 다시 공기면 네, 회전율에 따라서 굴절율에 따라서 공기에 따라서 소리가 이동하다가 이 유리벽을 타고 다시 넘어가면서 소리가 휩니다. 네. 그런 현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주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낮과 밤 네, 소리가 어떤 식으로 퍼져나가느냐 그것을 문제로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문제를 직접 한번 보실게요. 1번 파동이나 빛이 진행하다 장애물을 만나면 차단되지 않고 뒤쪽까지 회절이죠.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1-2번 벽 뒤에는 사람이 회절입니다. 네, 뭐 끝까지 안 읽어도 1-3번 파동의 특성 중 회절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파장에 비례하죠. 파장이 크면 클수록 네,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회절이 이렇게 파장이 이렇게 네, 좁거나 아니면 파장이 이렇게 넓거나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이야기고요. 파장이 이제 크면 클수록 소리가 좀 더 멀리 퍼져나가는 특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4번 음의 굴절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요거 그냥 암기해 주세요. 밤에 거리감쇠가 작고 낮에 거리감쇠가 큽니다. 네, 밤과 낮에 이것은 온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낮에는 지표면이 더워요. 그리고 상층부가 차갑습니다. 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워지죠. 그래서 공기가 위쪽으로 휘어져서 이제 거리감쇠가 그 커서 소리가 잘 안 들리고 밤에는 반대로 소리 지표가 좀 더 빨리 식기 때문에 상층부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죠. 네, 그래서 땅 쪽으로 소리가 굽어져서 온도가 차가운 쪽으로 그래서 밤에는 거리감쇠가 작아서 소리가 크게 들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02 파동의 관계식. 네, 이 식은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요. 네, 진동수
속도, 파장 요 세 개가 연계된 함수 암기를 해주시고 요 식이 결국에 이거를 이제 그 이항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공식대로 문제 풀 수 있게 만들어 두시면 돼요. 바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진동수가 100Hz 이고 속도가 20m/s인 네. 파동의 파장은 얼마인가? 그냥 계산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동수가 100이고 속도가 20이니까 100분의 20 하면은 네. 그냥 100분의 20 20 100 그러면 0.2죠. 네, 답은 네, 1번이에요. 네, 이런 문제 쉽죠? 진동체가 500Hz로 단진동하고 기온이 10도씨일 때 진동체에 의해 발생되는 음파의 파장. 위에 지금 그 해설에 덧붙이지 않았는데 간혹 가다가 그 온도에 대한 그런 보정이 필요한 문제가 나와요. 네, 우선 그 속도가 파장 곱하기 진동수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속도를 먼저 구해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음속에 대한 그 온도 보정을 좀 계산하셔야 되는데 음속이 331m/s예요 원래. 네. 그런데 기온에 대한 보정값이 있어요. 0.6 곱하기 기온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기온이 10도니까 여기에 10을 하면 여기 6이 되잖아요. 그럼 331 더하기 6은 337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37 미터 퍼 세크가 지금 파장 곱하기 진동수 있죠. 진동수가 500Hz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럼 요거 남기고 이항하면 337 500으로 나눠주면 돼요. 네. 그럼 1보다 작겠죠. 0.67입니다. 1초당 10회 진동하는 파동의 파장이 5m/s이면 이거는 그냥 속도는 f 곱하기 람다라는 것으로 그냥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1초에 10회면 10Hz예요. 10Hz. 네, 10Hz 곱하기 네, 5m. 그럼 50이죠, 50. 50m/s. 답은 2번. 네,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핵심 이론 3. 마스킹 효과와 도플러 효과. 이 부분이 의외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암기를 하시고 소리가 합쳐졌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게 반응을 하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우선 마스킹 효과는 이 마스크란 뜻 자체가 가면이란 뜻이죠. 그래서 소리가 이제 A라는 소리가 있고 B라는 소리가 있으면 그 이 두 소리가 서로 영향을 줘서 진동수가 같으면 더 커지거나 또는 진동수가 다르면 소리가 작아지고 그 간섭을 하는데 이런 간섭할 때 그런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마스킹 효과는 두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소리가 동시에 날 때 작은 소리와 큰 소리가 다 나면 작은 소리 안 들리죠. 네, 이거 하나 하고 그 진동수가 다른 두 가지 소리가 발생했을 때 이제 낮은 진동수 소리가 잘 들리고 높은 진동수는 잘 안 들린다.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1번, 두 번째 2번. 네. 그리고 도플러 효과는 그냥 쭉 읽어볼게요. 파원과 관측자 사이의 상대적으로 운동 상태에 따라 관측자가 관측하는 진동수가 달라지는 현상. 예를 들어 소음이 발생을 합니다. 소리가 여기가 소음원이에요. 이게 뭐 요새 무지향 스피커 뭐 이런 거 많죠. 사방으로 소리가 나는데 관측자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그 이동 방향에 따라서 네, 소리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소리가 요 방향으로 이동하면 그 이 관측자가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동할 경우에 소리가 크게 들리고 같은 방향으로 이동할 경우에 소리가 작게 들린다.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꼭 암기해 주세요.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1번 마스킹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저음이 고음을 잘 마스킹한다. 이거 맞고요. 그리고 두음의 주파수가 비슷할 때 마스킹 효과가 대단히 커진다. 네. 두음의 주파수가 거의 같을 때는 마스킹 효과의 그 효과가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답은 3번입니다. 네. 위에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음파의 간섭에 일어나는 거 맞고요. 발음원이 이동할 때 그 진행 방향 쪽에서 원래 발음 얘는 뭐 도플러 효과죠.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개인 거예요. 음원이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관측자가 이동을 하거나 그래서 음원이 관측자 쪽으로 이동하면 소리가 커지겠죠. 친구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저한테 가까이 다가와요. 그럼 소리가 커진다. 친구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요. 소리가 작아진다. 그것이 도플러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핵심 이론 공사, 지향 개수와 지향 지수.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이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아갈 때, 그 방향에 따라 또는 그 면에 따라서 이게 평면이냐 아니면 공간에 위치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이크로폰의 감도가 방향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수치화시킨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수치를 크게 지향 지수와 죄송합니다. 지향 개수와 지향 지수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향 개수라고 하면 음원의 지향성, 즉 음원이 한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를 그 비율로 나타낸 것이고요. Q라는 그 단위로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지향 지수는 그 이제 지향 개수를 이제 데시벨 단위로 표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음원의 위치에 따른 지향 개수와 지향 지수 값이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데 네,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필히 암기를 해주세요. 네, 이 소음원의 위치는 뭐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자유공간이라고 하면 저기 멀리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을 때 비행기는 위아래 옆에 뭐 저기 밑에는 뭐 땅이 있겠지만 우선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하늘 높은 공간 자체는 사면에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가정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일정한 거리 내 그런 공간을 자유공간이라고 하고 거기에 소음원이 있을 때 이제 지향계수와 지향지수 값이 1과 0이다. 반자유 공간은 이렇게 한 면에 네, 소음원이 있을 때 여기서 소리가 발생하면 지향계수와 지향지수 값이 뭐 2와 3이다. 그리고 이제 면이 하나 더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네, 이면이 접한 공간 그리고 면이 안에 더 있을 때는 뭐 이렇게 3면이 접한 공간 뭐 굳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표를 다 암기를 해주시고요. 이 그 지향 지수와 지향 개수의 그 함수 관계도 필히 암기를 해주세요.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음압 차이로 그 DI 값을 구하는 방법도 식대로 암기를 하셔서 문제를 풀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문제로 한번 볼게요. 1번 무지향성 점음원이 자유공간에 있을 때 지향계수 네, 아까 암기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이렇게 나와요. 네, 이건 제가 뭐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암기한 값을 이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2번 무지향성 점음원 두 면이 접한. 이것도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같이 암기하셔서 풀 수 있게. 답은 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무지향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스피커가 예를 들어 이제 짠짠짠짠 이렇게 스피커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네. 뭐 대충 쓸게 그릴게요.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나가는 그 스피커가 있는 반면에 스피커가 이렇게 원형으로 생겨서 구죠, 구. 구로 생겨서 이게 점이 이렇게 다 찍혀 있고 이게 소리가 사방팔방으로 다 나가는 스피커가 있어요. 이게 무지향성 스피커예요. 그래서 무지향성 스피커가 좀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지향성 스피커보다. 그래서 요거는 그런 개념이다. 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핵심 이론 05 주파수 간 관계. 그래서 중심 주파수와 하한 주파수, 상한 주파수의 관계 암기를 해주시고 이제 옥타브 대역에 대한 정의도 꼭 숙지를 해주세요. 주파수별 소리 크기의 분포도. 주파수별로 이제 소리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분석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각 소음 레벨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주파수 대역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음 관리를 할 때 이 옥타브 대역을 이용을 해서 좀 참조를 하신다고 보면 돼요. 옥타브 밴드에서 중심 주파수가 1000Hz, 상한 주파수, 하한 주파수를 바르게 나타난 것은 이거 그냥 다 나왔으니까 그냥 곱하시면 됩니다. 계산기로 두드려서 계산하시면 이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상한 주파수, 하한 주파수의 값이 이렇게 된다.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진 않고 예전에 좀 출제되었던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 소음 진동 측정. 이제 소음계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간단하게 이제 구성도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각 부분의 특성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마이크로폰은 소리를 담는 그런 마이크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순서대로 마이크로폰, 그 다음에 레벨 레인지 변환기, 그 다음에 이제 증폭기, 그리고 증폭기 사이에 교정기가 있고요. 그 레벨 레인지 변환기와 이 증폭기 사이에. 그리고 이제 그 청감 보정 회로가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지시계 몇이 되는지를 표시하는 데이터를 수치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 동특성 조절기라든지 또는 이런 출력 단자가 이제 중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도 자체가 시험에 나오기보다는 이런 각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뭐 자세하게 드릴 거는 없긴 한데, 뭐 이런 부분은 설명드릴게요. 레벨 레인지 변환기는 소리가 너무 크거나 또는 너무 작거나 할 때 이것을 소음 지시계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로 만들어주는 그런 변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증폭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킨 양을 증폭시켜서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폰은 이제 디지털 신호,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 소리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겁니다. 설명을 안 드렸죠. 교정 장치, 뭐 소음 측정기의 감도를 점검, 교정한다. 청감 보정 회로 인간의 그 A 특성에 맞게 청감각에 맞는 그런 그 특성에 맞게 이제 갖춘 것이다. 동특성 조절기, 지시기기 반응 속도 빠름 느림 특성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이다. 뭐 출력 단자,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1번
소음기의 구성 요소에서 음파의 미약한 압력 변화를 전기 신호로 변화하는 것. 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할 때는 이게 아날로그 신호고, 이거를 디지털 신호, 즉 전기 신호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이크로폰이 그 역할을 한다. 마이크 장치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2번. 소음의 배출 허용 기준 측정법에서 소음기의 첨간 보정 회로는 어디에 고정해서 측정하는가? A 특성이에요, A 특성. 이게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또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책에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거 보시면서 그때 설명 다시 드릴게요. 핵심 이론 공이 소음도, 얼마나 시끄러운지, 첨간 보정 회로를 통해서 측정한 지시치. 그래서 소음도를 종류에 따라서 등가 소음도, 측정 소음도, 배경 소음도, 대상 소음도, 평가 소음도 이렇게 5가지로 나뉩니다. 각각의 소음도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숙지를 해주세요. 네. 임의의 측정 시간 동안 발생한 변동 소음의 총 에너지, 같은 시간 내 정상 소음 에너지로 등가해서 얻어진 소음도다.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배경은 배경에서 나는 소리고요. 대상은 그 특정 대상 값에서 이제 얻어지는 소음도. 주로 이제 이쪽이 좀 많이 나와요. 소음의 측정 조건. 네. 그래서 이제 삼각대를 설치해서 측정한다. 그리고 0.5m 이상 몸에서 떨어져야 된다. 이게 그 측정자의 몸에서 떨어뜨리는 이유가 측정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그 오류, 사람이니까 몸에서 소리가 나거나 말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0.5m 이상 떨어뜨려서 측정한다. 요게 좀 많이 나옵니다. 몇 미터 이상 떨어뜨려야 하는가. 그리고 소음계는 죄송합니다. 소음계는 네, 당연한 얘기고요. 네. 요것도 많이 나와요. 네. 하고 몇일 때는 소음 측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이죠. 진동이 많거나 이럴 때는 적절한 방지턱을 강구를 하고, 네. 일반 지역에 반경 3.5m 이내 장애물 없는 지점, 지면이 이런 그 수치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네. 문제를 한번 직접 보실게요. 2-1 다음 중 소음 진동에 관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쭉 읽어보시면 반사음, 정상소음, 등가소음도 같은 얘기고요. 근데 지발발파는 설명에는 제가 안 썼는데 그 수초 내 시간차를 두고서 이제 발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간이 아니라 시간 단위가 여긴 틀렸어요. 수초입니다. 수초. 네, 수시간이 아니다라는 거. 답은 4번입니다. 2번. 손으로 소음기를 잡고 소음을 측정할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몇 미터다? 0.5m. 0.5m니까 이걸 센치로 단위로 바꾸면 50cm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 장 보실게요. 핵심 이론 03. 음향 및 음압 레벨. 이 부분이 이제 계산하는 쪽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 음향 파워 레벨이라고 하면 음원의 강도를 물리량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를 우리가 수치상으로 알아야 이 소리가 소음인지 아닌지 규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나타내는 단위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음향 파워 레벨이라는 단위는 로그 규모로 표시하는 그런 표시법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공식에 의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향 파워가 몇인지를 묻는 그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준 음향 파워를 주어지거나 또는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값도 같이 숙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음압 레벨은 이제 이것도 위에 거랑 똑같이 이제 물리량으로 표시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다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음의 크기를 이제 압력 변화로 표시를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직접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계산을 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WL 음향 파워 레벨이 100dB일 때 음향 출력은 몇 와트가 되는가? 이 공식만 아시면 바로 문제를 푸실 수 있죠. 계산기로 로그값 계산하는 방법 숙지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PWL이 PWL은 10 로그 W0분의 W죠. 그러면 요 값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100 일 때 10 로그 네, W0가 안 주어졌죠. 이건 10에 마이너스 12 암기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의 이제 W 그러면 얘를 네 얘를 이제 로그 값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로그 네 a 곱하기 b는 네 로그 a 플러스 b 여기 로그 있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그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10이니까 네, 이거 분모 분자를 바꿀 수 있어요. 위로 올리면 이제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10 로그 w 곱하기 10의 12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10 로그 w 플러스 10 로그 10의 12는 그냥 12가 되죠. 12. 네. 그래서 여기 120이죠. 요게 120이고 요게 이제 x죠. x 플러스 120이 100이다. 그러면 요거를 다 넘기면 요게 20이 10 x가 되고 x가 2예요. 마이너스군요. 120이니까 마이너스 20이고 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네, 즉 로그 w가 마이너스 2란 얘기는 이건 사실 뭐 계산할 필요도 없는데 로그 값을 밑에 보이진 않지만 10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의 이 지수가 결국 이 값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마이너스 2라는 이야기는 이게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W는 10의 마이너스 2승은 0.01와트 해서 답은 2번. 이게 지금 제가 너무 지저분하게 풀었는데 네,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PWL이 100이니까 네, 100은 10 로그 10의 마이너스 12분의 W. 네. 그래서 그냥 2항에서 W만 남기고 W가 뭔지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0.01W가 나온다. 답은 1번이죠. 네. 2번 보시겠습니다. 0.1W의 출력을 가진 사이렌 내 음향 파워 레벨은 얼마인가? 이거는 이제 PWL 값이 주어진 게 아니라 반대로 출력 값이 주어졌죠. 그래서 PWL이 이제 10 로그 이제 10의 마이너스 12 분의 0.1이면 10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러면 얘하고 이게 줄어들면 결국에 이게 위로 올라가고 그럼 10 로그 10의 11이죠. 네. 그러면 여기 보이지 않는 10이 있으니까 얘랑 얘랑 없어지고 네. 10 곱하기 11 답은 110. 저 이런 문제 좋아합니다. 네. 어떤 측정된 소음원의 음압이 기준보다 10배 증가할 때 음압 레벨은 몇 데시벨씩 증가하는가 이제 SPL 문제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SPL은 압력으로 계산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SPL은 20 로그 그냥 공식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요거하고 요거의 값의 차이가 10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기준음이 그냥 P0면 이 증가한 음이 10P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고 그럼 P0 없어지면 20 로그 10이죠. 로그 10은 1입니다. 예, 그럼 20만 남죠. 그럼 답은 20대 11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로그의 기본적인 그 계산 방법 아셔야 돼요. 네, 로그가 이제 밑에 숫자가 따로 나오지 않으면 그냥 10이 있는 거고 위에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약분돼서 1이 됩니다.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지수가 숫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로그 100은 몇일까요? 2죠. 로그 1000은 3. 네, 10의 3승이잖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네. 그래서 우리가 로그 값을 일반적으로 숫자를 써주지 않으면 무조건 여기 10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로그 뭐 2에 10, 뭐 로그 3에 10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값은 밑에 지수가 다른 거는 반드시 표기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10이다 라고 숙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다 됐죠? 네. 핵심 이론 공사 음의 세기 음파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 단위 면적을 단위 시간당 통과한 에너지를 말을 한다. 이게 계속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좀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냥 공식하고 다 함께 암기를 해주시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 네. 음압의 시류치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평면파인 경우 음의 세기는 몇 W per 미터 제곱인가? 얘는 이 I 값을 계산하는 공식으로 직접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이 공기 밀도하고 그리고 음속 이 두 개를 곱한 값 1.2 곱하기 340 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요거 하시면 돼요. 얘는 대충 곱하면 408이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의 이제 제곱이죠. 네,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약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가 나옵니다.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05 합성 소음도 합성 소음 레벨이라고 하고요. 여러 개의 음원이 있을 때, 즉 한 개, 두 개, 세 개, 즉 다양한 음원이 존재할 때 이 음의 세기를 계산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리가 물리량으로 뭐 10이라는 크기의 소리와 10이라는 크기의 소리와 여기 세 개가 있을 때 이게 30데시벨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로그 값으로 합성해서 적용이 되고요. 그것을 공식화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공식이 바로 얘예요. 그래서 요거를 암기를 해주시고 이것을 기준으로 음의 세기를 측정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세대가 동시에 있다. 이럴 때는 80데시벨일 때 어떻게 구하느냐? 세 개니까 10 로그 네 10의 10분의 80 플러스 10의 10분의 80 플러스 10의 10분의 80이죠. 네. 그러면 네, 10 로그 결국에 3 곱하기 10의 8. 그럼 이 곱하기가 더하기 된다 말씀드렸죠. 로그 3. 네. 플러스 10 로그 10의 8이면 얘는 그냥 8이 되죠. 얘는 80이에요. 그리고 로그 2, 로그 3 이런 값 정도는 그냥 암기를 해주세요. 네. 로그 3은
0.477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0.477 하면 네, 4.77이죠. 플러스 80 하면 84.77이 된다. 고요. 로그 이제 제가 로그 이 값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잠깐만요. 네, 로그 이 값은 0.30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두 개 정도는 암기를 해주세요. 로그 2는 0.301, 로그 3은 0.477. 예를 들어 우리가 수학 계산할 때 루트 2는 1.414 뭐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루트 3이 뭐 1.7xx 뭐 이렇게 되는 거 암기를 하듯이 이런 부분도 숙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계산기를 굳이 막 두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80dB 3개를 합치면 83, 24, 240dB이 되는 게 아니라 꼴랑 84.77dB이 된다. 물론 이것이 이제 데시벨 단위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물리량을 표시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다. 핵심 이론 06 투과 손실. 얘는 이제 차음 재료를 만들어 놓고 그 차음 재료 차음 벽을 통과했을 때 이 벽이 음을 얼마나 흡수하느냐, 투과를 방지하느냐를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를 하고요. 얘도 공식이 있어요. 네, 10로그 투과 1분의 1. 그래서 이제 소음벽, 방음벽을 통해서 소리가 어떻게 발생됐을 때 이런 방음벽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거주지에 소음을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보실게요. 투과율이 0.5인 건축 재료의 투과 손실은 얼마인가? 그냥 계산식 해서 넣으시면 되죠. 네, 10 로그 0.05분의 1. 네, 0.05분의 1은 20이죠.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100분의 5분의 1분의 1이죠. 그럼 5 해서 분모로 가고 100이 분자로 가면 20입니다. 네. 그래서 로그 20은 네, 10 로그 20. 로그 20 그냥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13이 나온다. 네. 그래서 답은 13dB. 네. 결국에 10 로그 20이잖아요. 네. 계산기 누르면 13 나와요. 네. 답은 3번이고요. 어느 벽체의 투과 손실값이 32dB이다. 이 벽체의 투과율은 얼마인가? 네. 이거는 이제 반대로 투과율이 주어진 문제죠. 그래서 32 값이 로그 트랜스미션 분의 1 하면 이 로그를 없애려면 네. 여기 10이 빠졌죠. 네. 우선 10을 일로 넘겨서 3.2는 로그 트랜스미션 분의 1 하면 이 로그를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10을 뒤집어 씌우면 돼요. 지수로. 네. 그래서 얘를 우선 로그 1 마이너스 로그 네, t로 바꿀 수 있고요. 로그 1 값은 0입니다. 네, 그래서 얘는 사라져요. 그러면 마이너스 3.2가 10에 네, 트랜스미션 되면 요거를 10 지수화 시키면 이게 없어져요. 네, 그럼 10의 마이너스 3.2가 t가 되는 거예요. 네, 답이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이렇게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답이 이제 여기에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답이 없죠.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인데 네.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6.3을 하면 10의 마이너스 3.2가 나오는 거예요. 즉 6.3이라는 값이 10의 마이너스 0.8이 되는 거예요.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수끼리 a와 곱하기 a의 b 하면 a의 a 플러스 b죠. 지금 좀 잘 안 보이는데, 네. 이런 지수에 대한 이해도 하셔야 이 소음진동 부분도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서, 네. 저는 사실 왜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굳이 내야 되는가. 네, 뭐, 수학적인, 네, 지식도 필요하겠죠. 6-3번. 음파가 난입사하고 질량법칙이 적용되는 경우, 교실이 단일 벽 면밀도가 300kg/m제곱, 투과 손실은 얼마인가? 단 공식이 주어진 이 공식대로 적용이 된다. 그냥 여기다 다 넣으시면 돼요. 네, 이런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죠. 네, 쉽기 때문에 그냥 넣어보겠습니다. 18 곱하기 이제 m 값이 이제 벽체의 면밀도인데 이걸 로그 값과 해서 네, 이제 m 곱하기 f니까 이제 m이 300이고 f가 0.1kHz면 헤르츠로 바꾸면 이게 100Hz죠. 네. 그래서 곱해져 있는 값이니까 이걸 따로 띄면 18 로그 300 플러스 18 로그 100. 여기다 44 빼면 돼요. 네. 그럼 얘는 이제 10의 100승이니까 2 하면 36이죠. 36 마이너스 44 곱하기 18 곱하기 로그 300만 계산하시면 되네요. 네. 그래서 계산기로 두드려서 쭉쭉쭉 하면 네, 요 값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답은 36.6dB이다. 4번 보시겠습니다. A벽체 입사함의 크기가 잘 안 보이네요. 네. 입사함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3승 W per 미터 제곱이고 투과함의 세기가 10의 마이너스 6승 와트 per 미터 제곱일 때 투과 손실은 얼마인가? 투과율 자체를 계산하는 식은 이제 분모가 입사음이고 분자가 투과음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사음은 10의 3승, 투과음은 10의 마이너스 6승. 네. 하면 네, 10의 마이너스 3승이란 값이 나오죠.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로그 값으로 뒤집어 씌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 로그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 하면 위로 올라가면 10 로그 10의 3승이죠. 그럼 없어지고 그럼 10 곱하기 3 하면 답은 30dB.